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주차에 쓴 대본으로 원래 구독자 전용으로 다른 데 올리려고 준비했던 영상인데요. 영숙이가 스포를 해버려서 그냥 올립니다. 지난주에 쓴 걸 감안하고 시청해 주세요. 오늘은 시작할게요. 오늘은 영숙이가 나온 장면 중에 제일 무서운 장면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께는 크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실제로는 왜 무서운 장면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영숙이와 영식이가 이제 산책하는 장면이 있었죠. 거기서 영숙이가 영식이에게 현숙의 말을 전했었죠. 바리케이트를 치더라면서 영숙이와 현숙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전했죠. 그때 영숙이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 영호님 몇 시에 와요? 하자, 영호는 1시쯤에 와요. 하고, 현숙이가 더 늦게 올 건데 하면서 이런 대화들을 전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멀리서 저 둘이, 멀리서 저 현숙이랑 영호가 대화하는 꼴을 못 보고 영호님 하고 불러서 분위기를 끊었죠. 그 뒤에 몇 시에 와요?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사실 이게 급한 질문도 아닌데 의도적으로 그 꼴을 못 보고 질문한 것이죠. 어쨌든 이때 현수이가 반격을 하는데요. 이게 본능적인 건지 아니면 견제를 인지하고 반격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유머 있게 안 들어올 거예요 라면서 되받아쳤는데요. 이때 영숙 표정이 움찔합니다. 그리고 이걸 잊지 않고 영식이한테 말해버리는 복수를 하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사실 현숙이는 유머를 곁들여서 조금 가벼운 뉘앙스였는데요. 영숙이는 진지한 말투로 이제 영식에게 전달해서 일단 그 의미 갭 차이가 좀 다르게 전달한 게 있죠. 영식이가 들었을 땐 좀 더 크게 받아들이게 해서 이간질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제 불신의 씨앗을 심어버리는 것이죠. 일단 굉장히 나쁜 행동이었습니다. 고의성이 있었고요. 이 같은 말이지만 말의 뉘앙스만 살짝 바꿔 말해서 이간질하는 거죠. 아주 교묘한 언행이죠. 이게 나르시시스트들이 잘하는 행동이고 아주 무서운 모습인데요.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시나요? 제가 지난 리뷰에서 직장인 예를 들었었죠.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나르시시스트에 의해서 왕따 당한 피해자가 조금 전 상황에서의 현숙이라고 쳐볼게요. 이때 현숙이가 억울해서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실을 밝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영숙이에게 사실을 확인할 거 아니에요. 제 자초지종을 물을 건데요. 그때 영숙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나는 진짜로 그대로 들은 걸 말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겠죠. 그럼 주변 사람들은 현숙이에게 진짜 네가 그런 말을 한 건 맞아? 라고 되묻겠죠. 그러면 현숙은 그 말을 한 건 맞다고 대답하겠죠. 결국 그런 말을 들은 주변인들은 결국 피해자인 현숙이 탓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네가 그 말을 한 건 사실이니까. 이제 말을 듣고 보면은 그 말 한 건 사실이니까요. 영숙이가 없는 말 지어낸 건 아니니까요. 결국 현숙이가 영숙이를 모함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관계는 어떻죠?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말의 뉘앙스는 현숙이가 피해자이지만 주변에서 그 이제 자초지종을 들은 사람들은 현숙이를 가해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기존에 그 주변인들이 나르시시스트들에 의해 잠식되어 있는 물이라면요. 순자같이 영숙을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영숙 편에 있던 사람은
당연히 현숙이를 더 나쁘게 보겠죠.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가해자는 나중에 뻔뻔하게 난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겠죠. 이런 방식의 오해들이 아주 자주 발생하는 게 이제 나르시시스트들과 함께 할 때 오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상황이 아주 자주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피해자는 억울해서 미친다고 했죠.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매번 이런 식이니까 주변 사람도 더 안 믿어줄 테고 더 고립이 되어 가죠. 영숙이의 이런 뻔뻔한 변명이 예고편에서도 뭐 비슷하게 나오던데요. 바로 광수가 경각심에 대해 영수와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영숙이가 광수에게 경각심이란 말을 영식에게도 했다면서 뻔뻔하게 나오죠. 이 똑같은 방식의 교묘한 변명이죠. 그런 말을 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는 잘못된 자기 뇌피셜과 또 하나는 뉘앙스를 바꿔서 전달했다는 것을 자기가 모를 리가 없죠. 영숙이가. 이제 걸리니까 변명을 하는 거죠. 마치 랜덤 선택이니까 하면서 뻔뻔하게 발 빼던 것처럼요. 이렇게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말의 뉘앙스나 뜻만 바꿔서 전달하고 나중에 추궁당하면 난 있는 그대로 말했어 하면서 빠져나가 버려서 피해자만 바보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정말 자주 나오고 무서운 그들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어야 일상에서 잘 당하지 않겠죠. 일상에서 이런 오해가 발생해서 잘잘못을 따지게 되었을 때 지금처럼 뉘앙스를 다르게 전달한 건 아닌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 없겠죠. 일단 오해가 발생했을 땐 말을 옮긴 사람을 먼저 의심해야 하고 뉘앙스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면 말을 옮긴 사람을 한 번 더 의심하고요. 조심하며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사실 이건 이론상인 거고 실제로 마주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지난 사람 편을 들겠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일단 여기까지가 이미 지난주차 영상에 쓴 대본이었는데요. 이미 이번에 영숙이가 식탁에서 광수를 향해 말했었죠. 나영식님한테도 경각심 가지라고 말했어요 하면서 또 빠져나가 버렸죠. 이게 제가 쓴 대본 그대로 행동했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역시 광수가 잘못 들었나 하고 긴가민가 하겠죠. 그 똑똑한 상철이도 그냥 무슨 경각심하고 넘어가죠.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순간에 바뀌었죠. 아무튼 영숙이가 스스로 제 영상 찍은 것을 지난주에 찍은 것을 증명을 해버려서 제 영상 설명이 이해가 좀 더 쉽겠네요. 영숙이는 잘못이 너무 큽니다. 법원을 갈 때가 아니라 병원을 가야죠. 아직 정신을 못 차렸죠. 자기가 지은 잘못의 크기를 제대로 못 보고 있죠. 단순히 사과만으로 끝날 수준이 아니에요. 입으로 사람 찌르고 다니죠. 최소 금전적인 피해 보상까지 해야 할 정도고 사과로 통친다면 진짜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수준입니다. 절에 가서 108배하고 성당 가서 성수로 싸대기 맞고 교회 가서 십자가로 깃방망이 맞고 이 모든 종교 다 돌면서 한 대씩 맞아야죠. 이 말로 해선 못 알아먹을 것 같아요. 그러고 갈 때 영자도 데리고 가고요.
아, 이 자숙 안 하고 아직 인스타로 주둥이 터는 거 보면 둘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